업종 공략 업앤다운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입니다. 4차 산업의 투자 본격화로 4차 산업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제 기억에는 한 2015년도에 굉장히 먼 얘기처럼 하면서 그때 내수주가 굉장히 강하던 시기에 그런 얘기가 제가 방송할 때 참 많았었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고 2017년, 18년에 이제 또 반도체 호황이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더 이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되는 그 분위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뭐 지금 투자하면은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뭐 정보라든지 지식의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상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뭐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보면 4차 산업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성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생각보다 4차 산업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죠. 물론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19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들이닥치기는 하겠습니다만, 각국이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라도 4차 산업 관련된 드라이브를 올해보다는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향후 집중 육성해야 할 10대 유망 신사업을 최근에 좀 선정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홈, 4차 산업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하면서 4차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성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4차 산업 분야 중에 가장 빠르게 도입되는 부분은 홈 IoT입니다. 그래서 홈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의 가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세탁기에 빨래가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이 내 거리를 인식하고 집에 보일러를 뭐 자동으로 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겪게 될 홈 IoT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스마트 홈 내수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까지 연평균 9% 이상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게 엄청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국내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은 홈 IoT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 네이버 그리고 LG U+와 함께 이 IoT 스마트폰 구축 현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호방건설 같은 경우에도 홈 IoT 플랫폼을 단지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까지 이 홈 IoT를 구축하려는 그런 수요들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분야 중에 가장 주목할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년에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또 큰 이유는 5G의 보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차 산업의 대부분은 5G 통신망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5G만 구축이 필수인데, 글로벌 5G 가입자 수와 보급률 전망을 보면 내년 글로벌 5G 보급률이 20%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5G망이 우리 삶에 침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6년 내에 미국 인구의 99%가 사용 가능한 5G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2025년 5G 이용자 수가 5.5억 명으로 전망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4차 산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 산업의 성장세 말씀하시면서 로봇, AI, 뭐 스마트 팩토리,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또 로봇 관련해서 드라이브 걸고 있고 그렇죠. 또 AI 같은 경우도 요즘 또 많은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앞서서 지난해 손정희 회장이 또 우리나라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께서는 홈 IoT와 5G 투자 주목해 보자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자, 이어서 오늘 하락 예상되는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증시 거래대금 축소 우려, 증권주 꼽아주셨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증권주인데요. 증권주가 이제는 하락세로 이어질까요? 사실은 이제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증권주니까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지수가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고점을 치고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뭐 4분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신규로 이제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졌고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평균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익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이 평균인데 올해 같은 경우 4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증권사의 주요 이익 중에서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기여하는 바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증권사끼리 수수료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수수료로도 높은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까지 국내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5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거래 대금이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이익 개선 속도에도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저금리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 건데 이 신용잔고가 높은 것은 상승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부가 더 늘어나니까. 하지만 증시가 조정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반대 매매가 또 쏟아지게 될 수 있죠. 그럼 지수가 생각보다 가파른 조정을 단기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증권주의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 부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식형 펀드가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어요. 올해 주식형 펀드에서 한 15조 원 정도가 이탈이 됐는데 아직도 이탈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주식형 펀드 30거래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이거는 역대 사례를 봐도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지수에 대한 부담을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도 역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크게 또 고점을 경신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주식시장 랠리 이후에 이제 또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지지선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원화의 악세 속에서 또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과연 또 고점을 형성하는 신용융자 잔고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갈지 여부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증권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 뽑아봤는데요.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소형주라고 보셔야 되는데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성장성은 풍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자동화 장비 개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솔루션인 로봇 모션 그리고 에너지 제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 모터 제어기의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모터 제어기는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테마파크에 적용이 되는데요. 단일 품목으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이 스마트 모터 제어기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강화된 그 스마트 팩토리에도 바로 이 스마트 모터 제어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성장하는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지역에서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동사의 스마트 모터 제어기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촉진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완만하게 개선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소폭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영업이라든지 뭐 재무 지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한 15% 정도 올라갔고요. 판매 관리비를 비롯한 비용 통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주지만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고 실적과 재무 구조 개선이 동반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놓고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끝나고 이제 횡보 추세로 들어간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이 좁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조금만 붙어줬을 때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8,350원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근처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뭐 90%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 700% 이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매출은 이렇게 또 증가세를 일부 보여주지만 영업이익이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네네. PER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RS 오토메이션까지 시가총액 800억 원짜리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 4차 산업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4차 산업 관련주 주목해서 보시고요. 증권주, 증시 거래대금 축소 우려로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는 로봇 모션과 에너지 제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판단에 대한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